먼저 복잡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명확하게 알려주실 진명 C&D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명 C&D 도시정비업체 진명 C&D에서 영남권을 관리하고 있는 김지형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3번 6구요. 저희가 1차 주민설명회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식 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입니다. 관련된 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시군 조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정비사업의 종류, 세 번째가 노후계획 특별법, 노특법입니다. 그 다음에 도정법과 노특법의 차이법, 그 다음에 여기가 세종하고 을지의 합병인데요. 실제로는 3번 6구역입니다. 이거는 1기 신도시 당시에 정해진 이름이고요. 여기가 3번이 14개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6구역. 그래서 3번 6구역 3개 현황, 방향, 당면과제, 그 다음 질의응답 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하잖아요. 재건축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일반 개념은요, 그냥 단순합니다.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부시고 새 아파트 짓는 거예요. 노후된 아파트를 가지고. 그래서 법적인 정언은 정비 기반 시설 양호 하나 노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다 똑같은데 이게 양호, 열악, 극히 열악 요거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 환경으로 나눠지는데 실제로 법적에서 나올 때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사람이 살만한 집입니다. 살 수가 있어요.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시고 다시 질러 하니 재건축에만 있는 안전진단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건물이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부시고 다시 짓겠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 2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D등급은 조건부, 2등급은 즉시 이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절차도인데요.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 도정법에 대한 재건축 절차도인데 1, 2, 3, 4까지가 거의 조합해서 하고 5번부터는 시공사가 들고 갑니다. 그러면 1번부터 2번, 3번, 4번이 뭔지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하면 어려워요. 복잡하고 말하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하나하나씩 가보면 1번이 뭐냐? 땅을 만들어라예요. 어디 땅에다 아파트를 질지.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디 땅에 누가 아파트를 질지. 세 번째가 사업시행. 어떻게 아파트를 질지. 몇 세대를 질 거며 몇 평을 할 거며 몇 층까지 올릴 거며 지하는 몇 층까지 팔 거며 지하 주차장 몇 개까지 하고 커뮤니티는 어떻게 할 건지 건물을 어떻게 질지. 네 번째 관리 처분은 그걸 어떻게 배분할지. 누가 몇 평 아파트를 들고 가고 누가 상가를 들고 가고 누가 몇 동 몇 호를 들고 가고 땅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어떻게 질 것이며 배분을 어떻게 할지. 재건축은 간단해요. 그럼 다 됐다. 그럼 입주권을 하나씩 받으실 거잖아요. 그럼 부셔야죠. 철거. 다음부터 시공사가 착공을 합니다. 조합 해상까지. 요게 재건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죠. 저는 영남사업부 사람이고요. 오늘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서 대업을 하시는 건데요. 영남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이 1,500세대인데요. 1,500세대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을 제가 한번 연도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여기보다 좀 더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단지도 워낙 크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더 걸릴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정비사업은 내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네 주민들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결정되어 있는 법상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게 절차법이고요. 그 절차를 어겼다 해서 뭐 소위 말해서 새고랑 차거나 교도소를 가진 않아요. 그 대신 다시 백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 사업시행 건축 여기서 만약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몰랐어.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하자를 치유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이게 일로 갑니다. 1년, 2년 뒤로 가는 거 부지기수예요. 이 절차 안 지키면. 그러니까 이것도 절차에 맞게 하는 법인데 첫 번째가 주택법상입니다.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이거는 땅을 만들면 그 땅에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조합원은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 이하의 한 주택.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못 돼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 개념으로 했는데 한때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많이 했었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아마 세종도 하다가 많은 걸로 아는데 세종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모든 지역에서 리모델링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건축에서 가장 큰 그 사업의 저해 요소는 안전진단입니다. 지금은 안전진단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데 예전에는 안전진단 D등급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길 가다가 저 아파트 사람 사나? 되는데도 D등급 나옵니다. 2등급도 없어요. 그래서 B등급과 C등급만 받아도 할 수 있는 이 안전진단의 리모델링 조합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거 안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골조라고 하죠. HB. 30년 넘게 쓴 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물론 쇠가 썩진 않아요. 그래도 30년 된 걸 그대로 쓴다는 거 좀 찝찝하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골조 있는 상태에서 땅을 파야 돼요. 넘어지면 사고죠. 그래서 인허가 과정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내가 2평, 3평 늘립니다. 내 집에서. 근데 돈 얼마 돼야 하냐? 3억, 4억을 내야 돼요. 분담금을. 차라리 새 집 짓고 말지. 요즘은 이거 잘 안 해요. 그 다음 재개발에서 아까 있죠. 열악. 이 열악이라고 양호의 차이가 뭐냐면요. 머릿속에 뭘 그리시면 되냐면 양호는 차가 다닐 수가 있어요. 쌩쌩 다닙니다. 2차선, 3차선 쫙쫙. 그래서 그 도로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열악은 주택단지에 차 한 대 켜고 지나가요. 도로에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 다니지 못하니까 그 도로를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의 지원 정부를 해줘요. 국공유지도 무상양해해주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것도 둘 다 도정법 사업인데요. 이거는 머릿속에 뭘 그리시면 되냐면 달동네, 판자촌, 도시 저소득 주민.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여기 재건축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모아서 이 동네를 떠날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 손 안 대. 그래서 여기는 LH라든가 지방공사에서 합니다. 경기 공사 이런 데서. 그래서 요거 말고도 요게 주택하고 요게 도정법 2003년도에 생겼고요. 2018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 재건축 또 생겼어요. 작은 단지. 그것까지 뭐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워낙 작은 단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법이 하나 더 생겼죠. 노계획도시특별법. 아마 이것 때문에 여기 많은 분들이 모이실 거예요. 아마 이게 뭔지. 노계획도시특별법 주요 내용 특례. 봐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실제로 저도 한 2-3번씩 읽어봤는데요. 이거 봐가지고 하면 웬만큼 이 업에 하시냐 안 하냐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 참고자료 이거는 국토부에 보면 보도자료에 있는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뭘 한 게 아니고요. 그 열악한 주거 환경을 도시 문제 해결하고 부족한 도시 서비스를 도시 기능 향상, 뭐 미래 도시 이런 걸로 도시 경제 구조를 자족 기능 강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기 신도시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가 배드타운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직장은 다 딴 데 가 있고 수원이라든가 서울로 가고 뭐 병원 가려면 딴 데 가고 실제로 3분의 17부터 해가지고 14개 구역 중에 로데오 이쪽에만 상업지역이지 거의 대부분 다 먹고 자고 하는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지금 있는 법으로는 그거 자체가 어려우니 법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예요. 노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특례. 이건 법 조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법 조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이것만큼 완벽한 문장이 없어요. 그래서 25조부터 29조까지가 있는데요. 그냥 25조, 26조만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중개별 특례. 요게 핵심은 용적률이죠. 이제 용적률 좀 더 되게 자세히 해줄 건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지. 두 번째가 도시비 주관적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재건축에서 가장 걸렸던 안전진단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냐? 원래는 1기 신도시 5개죠.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근데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108개로 늘려졌습니다. 여기 창원도 있는데요. 제가 창원 남자가 이 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도정법과 노후대투표 과연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알겠다 이거지. 노후 쪽을 좋은 건 알겠는데 뭐가 틀리냐? 요 5개가 골자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요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이. 실제로 건축물 종류 제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 3종인데 여기에 상업지역이 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구역을 주면은 구역 안에다 상업 건물을 하나 져서 분양을 해도 돼요. 분양률이 좋다고 하고 완판될 자가 있으면 대부분 거기에 아파트 짓지 거다 상가지 인상 없습니다. 딱 내 땅이면. 두 번째가 조례인데요. 죄송합니다. 건폐율인데요. 건폐율은 60이건 80인 간에 요즘 아파트 따닥따닥 안 짓잖아요. 한 16%, 20%에서 이것도 그닥 저희하고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50% 질 수도 없고요. 이게 가장 큰 건데 용적률 제한.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군포시 조례상으로 3종 일반은 280% 딱 못 박아놨어요. 그 이상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계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300%에 150%, 450%까지 해주겠다. 그 다음에 대지 경계선인데 건축법은 0.5H 이거는 0.25 50% 완화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동간거리 원래는 0.5가 건축법인데요. 모든 시도 조례에서 0.8로 잡고 있어요. 군포도 확인했는데 0.8입니다. 여기 0.5. 그럼 요 2개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제가 창원에서 하고 있는 제 현장입니다. 1500세대고요. 용적률 204%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지 경계선이 뭐냐면 이 빨간 선에서 이 건축물까지 거리가 만약에 30m다. 그러면 아파트의 높이는 60m밖에 못 지어요. 아무리 높게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백으로 해서 빼든가 아니면 여기 층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어디 단지 나가보면 아파트 가운데는 뾰족하고 뒤에가 쫙 낮잖아요. 그 이유가 이 대지 경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간 거리가 아까 이제 0.5인데 0.8로 해놨어요. 100m면 80m를 떼어야 돼요. 근데 100m인데 이제 50m만 떼면 된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지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범위를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렇게 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켜 줄 테니까 그 안에서 주민들이 와서 챙겨 먹어라 이거지 꼭 그렇게 타닥타닥 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개정되는 거는 요 3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옛날 재건축 당시에는 가구당 2제곱미터의 녹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요거 완충 녹지라고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충 녹지를 집니다. 6m 간격으로 쭉 이렇게. 근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을 거의 다 많이 찾아 먹을 수 있다. 고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6구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세종, 을지 뭐 통합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3번 6구역으로 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시니까 길면 길수록 더 지루해지니까요. 3번 6구역 구역 현황부터 가겠습니다. 요게 3번 6구역인데요. 여기가 세종, 여기가 을지입니다. 요 철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가 면적을 했을 때 12만 6천 제곱미터.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평수는 3만 8천 평. 공동주택 2,645세대 2개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222.5 용도구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번하고 을지에 이제 나온 건데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세대가 조금 차이 나긴 하는데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 하셨는데 왜 통합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여기 요대로 가면 안 되는지 커버리면 더 힘들지 않을까 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가 이거는 4월 25일자 국토부 발표입니다. 이 특법에 관한 건데요. 특별법의 가족 혜택 아까 25조부터 29조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25조, 26조가 핵심이 됐죠. 용적률하고 안전진단.
특별구역에서 적용한다. 베드타운 쭉 해가지고 기존의 재건축과 한계가 있어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구역 내 통합 재건축을 통합 정비를 유도한다. 특별지역 내 단지의 통합 정비를 하면 안전진단 면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따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따로 해도 상관없는데 죄송합니다. 따로 해도 상관없는데 따로 하려면 저런 혜택은 받지 말아라. 노트법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좋은 혜택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하면 같이 해서 통합할수록 더 사업성은 좋아지는데. 통합은 추진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무조건 통합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인데요. 용적률이라는 거는 국회법 시행령에서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시군 조례에서 이걸 다시 한번 특정시킵니다. 이거는 군포시에서 발생한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건데 군포시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양이 한 4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상당히 방대해요. 내용도 되게 어렵고. 근데 여기 보면 3조 일반이 280으로 잡아놨죠. 원래 300까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군포시에서는 280을 잡아놨어요. 되게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일기 신도시 하선가. 보통은 270 줍니다. 창원은 270이요. 신도시 하선 10% 더 준 거예요. 그러면 기본 280에다가 인센티브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내놔서 여기 다 있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뭐 주차장을 더 만들거나 아니면 공개 공지를 더 만든다든가 뭐 녹색 건축물 인증을 한다든가 리모델링 좋은 아파트를 만든다든가 중수를 하면 이렇게 쭉 줍니다. 해가지고 64% 합의 344%까지는 질 수가 있어요. 도정법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도정법으로 가게 되면 이건데 노트법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국회법 시행령입니다. 주관경 300%까지 나오죠. 기본 300%. 그다음에 이거는 노트법 시행령입니다. 법정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보면 100%,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300%에서 150%, 450%까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인터뷰하면서 이 지역주민한테 이거 자료 만들어서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330%. 저도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시행령 뭐 다 뒤져봤어요. 330지한 자세 글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330 어디서 나냐니까 군포시 주무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봤어요. 군포시 주무관한테 얘기하니까 군포시 주무관이 얘기한 게 뭐냐면 기본 용적률 있죠. 도정법에서 기본 용적률로 가면 280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네 땅에다 280만큼 줘라. 그 대신 더 받고 싶으면 뭘 좀 줘라. 공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여기도 적용이 돼서 노트법도 만약에 노트법으로 해가지고 선도지역이 되면 330은 공짜로 줄게.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트법으로 되면 군포 3번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330은 기본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 대신 450까지 챙겨 먹으려 하면 공공주택이라든가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비용은 내셔라.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요걸 더 올려주겠다. 그래서 450까지는 챙겨 먹으려면 요 법대로는 있지만 가운데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330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협심을 잘해서 노트법, 선도지구가 되면 330%까지는 기본으로 받으실 수 있고 그 외에 120%는 공공택지라든가 공공주택 아니면은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뭔가의 시행을 해서 요 돈을 받아가셔야 돼요. 이 용적률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골자인데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죄송합니다.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요. 지금 이 하는 행위가 공공성 인정되면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를 해준다는 건데요. 이 안전진단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김해에서 하는 현장이 500세대인데 1억 정도 들어요. 뭐 단순 계산은 500세대가 1억이니까 2,500세대는 5억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개념은 아닌데 돈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했을 때 A서부터 C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D등급, E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없애주는 게 공공주택 공급, 기반시설 설치, 도시의 기능 향 요거 관련돼가지고 하면
그래서 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아마 면제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아까 얘기했죠. 공공주택 기반시설은 요 용적률을 잡아먹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용적률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법은 노특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사업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요거만 사업 방식은 준비돼서 서처에 결정됩니다. 요건데 사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합 방식, 신탁 방식. 근데 신탁도 두 개예요. 시행자랑 대행자 방식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데마다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공공재개축까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언젠가 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뭐냐면 지금부터 이 방식 가지고 싸우면 좀 있으면 동의서 걷어야 되거든요. 선도고요. 선도죠. 이 동의서 걷는 것부터 싸워요. 지금은 이 방식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로지 선도지구 지정에만 올인을 해도 다른 지구하고 싸워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서로 이거 가지고 주고받기 싸워. 이 안에서. 이 동의서는 저기도 줄 거다. 이 동의서는 여기 줄 거다. 그래서 자빠진 현장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선도지구 공모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싸우세요. 공모해서 되면. 그게 되잖아요. 늦지 않잖아요. 그때 대해서 사업 방식을 뭘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조합 방식을 좋다. 우리는 신탁 방식이 좋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조합 방식으로도 사업 성공했고요. 신탁 방식으로 사업 성공합니다. 뭐 성공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이걸 논할 필요 없는데 꼭 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도 한 번만 또 참고 어차피 몇 달 뒤면은 평생 할 말, 평생 할 욕 다 하면서 이거 싸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방식에 대해서는 주민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지금은 이걸 논할 단계가 아니다. 그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 과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민들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준비위원회, 보통 가칭 추진위원회만 이런 데 요즘 아까 추진준비위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구성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산은 넘으셨습니다. 두 번째가 선도지구. 이게 제가 오늘 요 쓴 자리의 핵심이에요. 이 한 페이지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길게 얘기한 거예요. 선도, 앞선자에 인도할 도자입니다. 앞서서 인도하는 지구를 선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시행령 21조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선도지구를 지정해야 돼요. 누가? 시장 및 구상가, 시장에 오셨는데 지금 가셨는데 시장 및 군수는 뭐뭐 따라서 하는데 첫 번째 주민 참여도. 제가 얘기한 동의서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이 동의서에 전 주민들이 올인할 타임입니다. 이거에 올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노후 및 주민 불편, 그 다음에 도시기능 향상, 확산 가능성.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2호, 3호, 4호 같은 경우는 6구역 말고 다른 데도 아마 지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거기랑 대동소이합니다. 이거는 니네가 앞서니 우리가 앞서니 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좌표가 없기 때문에 구역이 다 틀리고 인구가 다 틀리고 사는 방식이 다 틀리고 요거는 객관적이 나옵니다. 몇 세대 몇 세대 나오잖아요. 계산기 두드리면. 아니, 지금은 최우선 이건데 소득소유자 과반수가 노후계 특별 시행을 동의한. 그러니까 과반수만 하면 선도지구 지정을 공모할 수가 있어요. 과반수만 되면. 그리고 이거는 4월 25일자 국토 발표자인데요. 4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뭐 요것만 보시면 되고. 선도지구 현정 등의 향후 계획이라고 이제 무엇을 봤어요. 이거 국토부 가시면 그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4월 25일자 한 6페이지, 7페이지 되는데 거기서 제가 중요한 것만 펴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내용이 좋아요. 그러면 선도지구는 뭐 아까 얘기했던 이주 단지 공급 계획 등의 전세 시장 분할을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 총 정비 대상 물량의 약 10%에서 5%에서 10% 수준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선도지구는 각 지자체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의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과반수만 되면 선도지구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공모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아까 요 쭉 나오셨던 준비위원님들께서 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거나 아니면 동의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문자 홍보를 할 거예요. 뭐 프랜카드도 걸고. 그러면 지금은 오로지 이 동의서에만 집중해가지고 선도지구가 돼야 됩니다. 물론 3번에 6구역만 선도지구를 한다 라고 하면 솔직히 이거 상관없겠죠. 과반수. 근데 제가 아까도 계속 창원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창원 담당자. 창원은 지금 6개 지역이 경합이 붙었어요. 난립니다 지금 거기는. 그래서 하나는 포기해서 도정법으로 가기로 했고 2,500세대짜리 너무 경합이 심하니까 5개 단지 중에 지금 4개 단지는 피 터지게 지금 경쟁 중이에요. 그 중에 제가 한 현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걷고 있어요. 지금 아직 걷지 말라 했는데 동의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의율 줬으면은 이 동의서가 노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이거는 시행 규칙에 나옵니다. 이 동의서가 단지 내에 뿌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다 내용을 적으시고 동의자 이름에다 적고 사인하셔가지고 죄송한데 지장지 사인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거 하셔가지고 위원한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왜 빨리 하라고 하면 공모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공모하세요 해. 근데 그 뒤에 동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스타트 해가지고 공모되는 그날까지 동의를 하셔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버스 지난 다음에 손 지나가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의를 하세요 하면 그때부터 동의를 하시면 된다. 고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정 물량인데요. 요거는 제가 요 비주워치란 데서 좀 가져왔습니다. 너무 잘 돼 있어서. 근데 3번이 43,000세대라고 보는 데가 있고요. 41,400세대라고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데 걸 가져왔어요. 그러면 2,070세대에서 4,140세대. 요긴데 아까 3번 6구역은 2,645세대입니다. 요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3번 6구역이 만약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른 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하나밖에 안 돼요. 여기 뭐 2,600대니까 1,400대대 나오니까 어디 1,400 그렇게 안 해줍니다. 5%에서 10% 내라 했지 10% 꽉 맞추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고스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등만 살아남습니다. 2등, 3등, 4등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동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이 3번은 특히 지역 특정상 일기 신도시 다 그래요. 분당이 제일 심하고 이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다 노트법 아니면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서. 도정법으로는 솔직히 힘듭니다. 사업이. 그러니까 법은 노트법 관란이 선도지구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요. 일단 질의응답 받기 전에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주 하는 질문이죠. 노계 특별반은 재건축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도정법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도정법으로 하면 용적률 자체가 거의 뭐 바닥을 칩니다. 지금 있는 거에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차선책이 있나요? 이거 제가 재건축하면 방향을 제시하면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해요?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차선책이라는 게 지금 당장 우리가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모해가지고 선도지역에서 발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차선책이라 그래서 나중에 그 차선책이 우선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또 우선책을 찾아야 되는 거지. 지금은 동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착공 27년, 입주가 30년대 가능한가?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요즘은 시공사도 뭐 좀 있으면 얘기해 주실 수 있는데 주 52시간이다 뭐다 해가지고 공사가 많이 좀 서요. 5시 이후엔 공사하기도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이 일할 때는 시공사 딱 들어가서 공사 시작하면 이틀 쉬었어요. 추석 하루, 설날 하루. 풀로 돌립니다. 공구리도 막 치고 밤에. 근데 요즘은 난리 납니다. 밤에 공구리 치면 민원 때문에 그냥 월스톱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시공 능력, 우리나라 시공 능력 되게 좋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여건상.
그다음에 우리는 몇 세대 건립한 이거는 용적률이 나와야 됩니다. 용적률이 나와야 이제 그때부터 특정되는 거고요. 노트법이 좋다고만 하는데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은 당연히 있죠. 세상 만사 다 일장일단 아닙니까? 장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완화를 너무 많이 시켜주고 너무 좋은 조건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 건데 단점은 설레가 없어요. 우리가 하얀 눈밭을 걸어가야 돼요. 발자국. 그 누군가 그 뒤에 발자국을 다시 따라오겠죠. 설레를 만들어. 선도 지구가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밀착 지원을 한다 하니까 또 도정법을 많이 중용해요. 도정법은 20년 정도 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은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싸우지 말고 남 헐뜯지 말고 서로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동의는 언제부터 제출하면 되나요? 5월 달에 국토부 기본방침이 나오고요. 군부시에서 이제 기본계획이 나오고 선도지구 관련된 이제 자료가 나오면 걷는데 7, 8월 정도 저도 예상하는데 이거는 요즘 아까 했던 위원님들 생각이신데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의서 내세요 하면 그때부터 확 내시면 됩니다. 아까 7개의 뭐 부동산인가 있다 했으니까 거의 받을 것 같고요. 일단 평형은 어떻게 배정하나요인데 이거는 어디 현장 가나 뭐 다른 문제라도 이것부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평형은 선호도 조사해가지고요. 25평, 30평 이렇게 평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나 시공사한테 이제 또 사업성을 해가지고 평형이 결정되면 해당 평형에 분양 신청을 할 거예요. 권리가 순으로 배정이 됩니다. 권리가 높으신 분이 우선 배정되고요.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지정되고 지정된 동호수로 조합원 분양 계약을 또 실시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질문은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네, 그 좋은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제아파트 611동에 살고 있고요. 예. 지금 이 노트법이 상당히 좋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예. 혹시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3년 뒤에 예. 그쪽에서 뭐 이 법을 이게 너무 완화시킨 법이다 해서 다시 도로 예. 도시정비법으로 바뀌어서 이게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나요? 그렇게는 없습니다. 법에는 소급 불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법이면 소급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 시작했으면 그 뒤에 죽게 살던 그 법은 그 당시 법을 따라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추가로 질문. 네, 626도라는 주민이고요. 일단 궁금한 점은 일단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제 1차 목표가 보니까 뭐 특별 선도지구 지정이 일단 제 1차 목표라고 이제 주문을 해주셨고 그러면 특별 선도 오늘 설명 내용 중에 특별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는 조금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정비계획구역에 대한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그럼 거기서 특별 선도지구가 되면 추가적인 어떠한 혜택들은 또 뭐가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일단은 뭐 질문은 뭐 많이 궁금하긴 한데 일단 1차 목표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 선도지구 지정 1차 목표라면은 특별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기준들이 뭐 아까 보니까 뭐 법에 한 5가지 정도가 예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런 5가지가 지금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그 동의서 말고 뭐 파급 효과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 공모라 그러면 14개 단지가 서로 경합을 할 텐데 그럼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모라는 얘기는 계획서를 이제 공모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계획서들에 대한 제출은 지금 뭐 진명시민들에 의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재능기부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그럼 전문기관에서 써주는 건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노트법을 하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선도지구 됐을 때 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선도지구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고요. 선도지구가 돼야 노트법을 적용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시면 되고요. 지금 질문하신 게 또 하나가 이제 노트법 선도지구 이제 지정 관련된 거 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보면서. 요 네 가지인데요. 1번은 뭐 동의율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동의하시면 되는 거고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이 나오면 요거에 맞춰서 서류가 나옵니다. 뭘 제출하세요, 뭘 제출하세요 쭉. 이게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도정법 8조가 있고 시행령 3조가 5조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서류를 끌어서 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서류예요. 지역 주민들이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되면 이거에 해당되는 업체를 뭐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 제보를 받는다든가 하는데 지금 이 서류를 어디 정도까지 해야 되고 얼마만큼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만약에 되게 된다 하면 뭐 저희가 된다 하면 저희가 또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또 도와드리려고 여기 온 거고요. 예, 고래 한 요 정도까지만 좀 답변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질문하시면 돼요. 저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 죄송한데 그 동호수부터 먼저 좀 부탁드려요. 저기 616동 입주민이고요. 예. 선도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공공물량이나 제초안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알 수 있게 결정이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어쨌든 공공개발이라는 거는 임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세대수가 선도지구 지정될 때 저희가 예측 가능하게 뭐 몇 % 이상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그때 발표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도시계획할 때 이게 어쩌면 도시계획 개념인데 도시계획할 때 대략적인 건 나옵니다. 공공택지 같은. 근데 제초안은 나오지가 않아요. 제초안은 그래 재건축에서 가장 걸림돌은 두 개였어요. 안전진단하고 제초안. 근데 제초안은 지금 많이 완화가 되긴 됐어요. 그 대신 입법에서 계류 중이에요.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제초안을 제가 보면은 그 구간도 2천만에서 7천만 늘었고 그 제초안에서 1억이라는 게 언제적 기준이냐면요. 2006년도 기준이에요. 돈은 변하지 않았죠. 1억이란 1억. 대신 돈의 가치가 바뀌었죠. 2006년도 1억하고 지금 1억은 틀립니다. 처음. 근데 2006년도에서 했다가 2017년도까지 유예를 시켰던 법이 2017년도에 갑자기 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제초안에 대해서 관심 없다가 이제 나온 건데 이 제초안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 당시에 원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원가를 저희가 군포시청에서 요청을 합니다. 뭐 제출하세요, 뭐 제출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그때 공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초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법이 바뀐 대로, 정부가 완화한 대로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전 걸로 하는데 3번이 입주할 때쯤 되면 아마 법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른 또 질문 받을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보통 일반적인 재건축은 지금까지는 안전 진단이나 이런 거 유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면제되는 건데 그러면 기존의 소유자 중에 본인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그러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조합원으로 인정받는 시기가 그냥 일반적인 재건축이랑 똑같은 건지. 네,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는 아까 땅이라 했잖아요. 땅. 여기 이방 동의서를 받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람인데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요때 조합 설립 인가 동의서를 내시거나 아니면 추진위 때 요게 가름되거든요. 추진 때 두 개를 내시면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 다음 마지막 질문 받고 예, 저도 마지막. 시간상인데 마지막 질문 받고 저도 시간상. 네, 저 651동 주민인데요. 그 도정법이랑 노트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 3080 계획에 따른 도심공공복합주택복합사업으로 재건축을 한 사례는 있나요?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는 건가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모든 행정이랑 입법을 할 때는 선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례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례는 없고 지금까지 재건축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도정법이 거의 우선시됐고요. 그 외적으로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법이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된 적은 거의 없고 빈집도 거의 뭐 힘들다. 그냥 80%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까지만 하고도 시험에서 다음 패널이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3번 6구역의 재건축을 저희 진명 씨에게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잘 설명 들으셨죠?